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첫 거래일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4월 첫 거래일 정말 산뜻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1월, 2월 우리가 초강세장을 경험했다가 3월에 참 뼈아픈 흐름을 겪었던 터라 오늘의 반등이 유독 반가운 것 같습니다. 드디어 4월에는 내 계좌가 꽃이 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종전이 그 끝이 보이게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물론 장기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협상, 휴전, 종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상황이죠. 어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된다 해도 우리는 종전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철수를 2, 3주 내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살아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 측의 스탠스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지금 종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루비오 국무장관 또 한마디의 이 말을 덧붙였는데요. 당장 오늘 내일 종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과 협상할 의지가 있고 이제는 종착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때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은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상황인데요. 2, 3주 내가 최고의 피크가 될 것이다. 변동성 확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4월은 어느 정도 안정의 시기로 들어왔다라는 시각이 좀 더 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내일이면 또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되겠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게 될까요? 사실 종잡을 수가 없는 인물이잖아요. 오늘과 같은 흐름에 부디 찬물을 끼얹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 앞뒤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을 택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죠. 오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도 오전 중에 발동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폭이 확대가 되어 갑니다. 오늘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 지금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5거래일 이평선, 5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서 다시 한번 상방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었죠.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무려 3%가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나 강력하게 움직여줬습니다. 6%가 넘는 강세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의 이 상승 기폭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정말 많이 흔들렸었죠. 여러 가지 우려가 이 종목들을 잡아먹었습니다. 특히나 AI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터보퀀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뚝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을 빠르게 만회를 해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르면 4월 7일자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데이터가 공개가 될 텐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미 증명을 해줬습니다. 결국의 관건은 얼마나 컨센서스를 상회해내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를 기점으로 우리 시장 폭발적인 상승 나와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이번 달 코스피 밴드의 상단을 이 증권사들은 6,300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에 3월 달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한 번의 수출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860억 달러가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면서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폭발적인 수출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해줬습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살아났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48%의 이 수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15개 품목 중에 10개의 품목이 수출 효자 노릇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뒤를 이어서 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브리핑 통해서 이 전기차,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 날아갑니다. 그간 참 힘들었습니다. 3월 들어와서 고점 대비해서 나란히 30% 이상의 폭락을 보여준 자리였는데요. 오늘로써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잡게 될까요? 일단 현대차 오늘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중저가 배터리로 이제 중국 시장 전면 승부 나서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배터리 3사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니라 미드니켈 배터리를 만들었는데요. 내년부터 전기차에 장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3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했었고 중국은 LFP 배터리에 집중을 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좀 더 값싼 이 장점이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LFP 배터리의 판매량이 월등했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가 LFP를 택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을 했고 니켈의 비중을 최대 50%에서 80%까지 낮췄고 기존 하이니켈보다 가격이 20%는 더 저렴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LFP보다는 비쌉니다. 한 40%가량은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은 명확합니다. 주행거리. 이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행거리가 짧다는 부분이었는데요. LFP 배터리보다 주행거리는 훨씬 더 월등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SK온 필두로 이제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실상 무시를 해왔었습니다. 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만이 부각이 됐었다라는 거였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의 기술력은 놀라웠습니다. 빠르게 기술이 성장하면서 주행거리도 대폭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도 LFP를 택했었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 미드니켈을 통해서 이제는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분석이 오늘장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고환율 수혜주로 현대차, 기아가 거론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체들은 이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환율을 통해서 영업이익, 매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어느 정도의 안정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가권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35원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1,600원 상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1조 원의 이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세도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4분기에는 관세의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비용이 꽤나 많이 나갔었죠. 지난 3분기만 봤을 때는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25%의 관세를 적용받아서 이 관세 비용 1조 8천억 원이 나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1분기의 관세 비용은 1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가 전해지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증권사에선 여전히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의 바람은 당장 빠르게 끝나는 것일 테지만 환차익을 넘어서서 원자재 값이 최근처럼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땐 소비자가 인상으로 맞물리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 위축, 그렇게 된다면 실적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보실까요? 기아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단 이달 9일에 인베스터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기아 주최로 열리게 되는 행사인데요. 이때 현대차, 기아, 청사진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겐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과연 어떠한 호재성의 뉴스가 전해질 수 있을지 디데이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박민우 42닷 사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끌어냈었던 인물인지라 이번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현대차로의 적용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자리일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기아, 밸류,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무려 30%나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계기로 할인폭을 크게 줄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참 반가운 상승이 나와주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반등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인지 잠시 후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올라갑니다. 이 안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있죠. 방산과 우주항공. 이제 아르테미스 위성 발사 얼마 남지 않았고요.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는 계속해서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브리핑 챙겨보시죠.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들어오는 4월 1일, 4월의 첫 거래일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참 뭐 아니면 도 같은 K 증시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안에서 모멘텀 하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에 아르테미스 2호가 곧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오전 7시 24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나사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돌입이 된 상태고요. 발사 10시간 전부터 생방송을 시작하기 한다고 하니까 이 생방송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그리고 1호까지도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요. 이때까지 달 착륙, 그러니까 이 유인에 대한 우주선이 50년 동안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반세기 만에 이 유인 우주선을 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우주선 그리고 이 흑인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좀 관심을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지금 달 착륙까지는 아직은 이른 시점입니다. 달 착륙은 아르테미스 3호가 예정이 될 거고요. 이 시점은 2028년 전이라고 하니까요. 그 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K 라드큐브라고 해서 우리 한국이 만든 위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지구 궤도 안에서 우주 방사선 환경을 관측하는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이 아르테미스 2호 안에 또 한번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도 즐겁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 덕분에 간밤에 이 미국 안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켓랩이 11.92%,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12.26%, 그리고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13.52%나 급등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업들 우주항공의 실적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작년까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실적이 솔직히 나오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섹터로 바라보기가 쉬웠는데요. 이제부터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에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는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들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1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30건의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우주개발청의 수주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 성장률이 무려 40% 가까이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ASTS도 2027년 내년에 상업 서비스 가동이라든지 정부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매출액 1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투이티브 머신즈 마찬가지로 올해 매출 전망치가 9억에서 10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과연 전망치가 어느 정도로 들어맞을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어쨌거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실적까지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그러한 시국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그 미래가 좀 밝게 그려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 상반기까지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주들 가져가 보자,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또 스페이스X일 텐데요. 상장 착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지금 기업 가치가 약 1조 2,500억 달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석 달 내내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금이 750억 달러까지 조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에코스타라는 국내 기업이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스타를 한번 또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모습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약 200억 달러로 주파수 자산을 넘기기로 한 에코스타인데요. 그 대가로 최대 110억 달러의 지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스페이스 X 상장과 함께 에코스타도 들여다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주항공과 더불어서 이 소식도 한번 챙겨보시죠. 오늘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자, KAI의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풍산에서 방산 부문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그룹에 대한 인수 소식이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IG 넥스원 이번 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여러 가지로 좀 수혜를 좀 받고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LIG 디펜스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다소 직관적인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방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도 같이 아울러서 좀 더 높이 뛰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CB와 BW 발행을 하면서 총 1조 원의 확대 안건을 또 추진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바로 이 KAI를 가져오기 위한 실탄으로 쓸 것으로 지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그룹도 마찬가지로 KAI 지분을 5% 가까이 확보하면서 지금 LIG 넥스원과 뜨겁게 경쟁 구도를 굉장히 치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과연 KAI의 민영화가 아직 공식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가 됐을 때 어느 그룹이 좀 가져가게 될지는 기출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풍산 방산 부문 역시나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그룹, 현대로템까지 지금 잠재 인수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매각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염두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점점 더 확대가고 있는 4월 1일 첫 거래일입니다. 자, 벌써 8%나 넘게 크게 급등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3월 내내 정말 많이 좀 출렁거리면서 많이 내려왔던 지수인데 오늘 좀 크게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덧 5,500선 만회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 5,4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 넘게 상승해주면서 6% 전거래 대비 상승, 1,115선 지나갑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안으로 외국인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한 달 내내 조 단위로 던지던 모습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2조 6천억 원 넘게 매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개인은 3조 가까이 매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으로는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선물 시장 안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역시나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확인해 보시죠. 어제 굉장히 암울했던 파란불만이 잔뜩 있었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이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모두 다 빨간불을 아주 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벌써 10% 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13% 상승해주면서 19만 전자까지 회복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SK하이닉스가 8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10% 또 한 번 넘게 상승하면서 89만 3,500원 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짚어드렸다시피 현대차 기아단도 즐거운 소식에 힘입어서 10% 반등 보여줍니다. 49만 원까지 회복했고요. 다소 2차 전지가 이번에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같은 반등장 안에서는 그에 비해서는 미미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지나가면서 3% 전거래 대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이 안에서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오르고 있는지, 얼마나 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엄청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8.5% 반등하면서 10만 원 회복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29%, SK 스퀘어 7%대, 기아 모두 다 7%대의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좀 있죠. 자, 우선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시총 1, 2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7%, 5% 각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3,000당 제약이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전인석 대표가 2,500억의 이 매각을 공시했던 터라 이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총 1위에서 뚝뚝 떨어지면서 120만 원 선에서 50만 원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 오늘 같은 반등장 안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시총 4위로 내려앉았고요. 72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간 조정을 참 많이 받았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45% 상승하면서 56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6위부터 10위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AB의 바이오의 10%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미국 바이오 기업에게 유증 방식으로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8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태. 리가켄 바이오도 7.16%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4월에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시선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리노공업 9.32%, 펩트론 5.96% 상승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2%대의 다소 미미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파이널 리서치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반등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로 수익의 고도화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립리서치 아리스 전민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장은 마치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이 참 힘들었어서 유독 기쁘고 반가운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장의 변수는 여전합니다. 이 중동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인데 업종별로 희비가 참 많이 갈렸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제 중동 변수 속에 국내 증시에선 정유, 방산, 해운이 강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반도체와 자동차는 유가 급등과 고환율 부담에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실제로 3월 한 달 동안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낙폭 중심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있었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2차 전지가 주도주 섹터로 재부각되는 흐름입니다. 시장이 배터리를 단순 전기차 부품이 아니라 ESS와 에너지 안보의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한 주 수익률 상위권에 2차 전지 ETF가 올라왔고요. LNF, LG엔솔, 삼성 SDI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의 강세를 콕 집어서 말씀 주신 듯한데요. 확실히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ESS라는 쪽으로 굉장히 시선이 많이 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었고 2차 전지로 수급의 유입이 원활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유의미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요. 이제 최근 전쟁 이슈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 2차 전지가 다소 돋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단순히 표면적인 이슈로 보기보다는요, 내재된 산업의 변화 가치에서 기업 가치 상승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라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 이슈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LNF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한 것과 같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매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ESS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원으로 급부상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삼성 SDI, LNF 등 ESS 시장계와의 준비를 잘해온 기업들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가 새로운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주가는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실적 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리스에서 소개를 주셨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상신 EDP,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에코앤드림도 있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상신 EDP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상신 EDP가 2차 전지의 핵심 외장 부품인 캔 업체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팔리면 같이 가는 구조입니다. 특히 삼성 SDI와의 2차 전지 캔 개발 업체로 선정돼서 각형 캔을 양산 중인 핵심 부품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유망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신 EDP 네. 오늘장에서도 흐름이 참 좋습니다. 현재 10% 가까이 올라가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이거든요. 신고가 부근인데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3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3만 원이요. 현 시점 여러분 19,000원 선입니다. 3만 원도 가능하다. 현재도 진입 가능하다 사인 주셨고 에코앤드림도 언급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 최근의 트렌드가 가는 종목은 더 잘 가고 안 가는 종목은 더 안 가더라고요. 네. 에코앤드림보다는 그럼 상신 EDP가 좀 더 나은가요? 네, 상신 EDP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신 EDP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와 이게 계약 개발 업체로 선정된 점이 엄청난 호재예요. 네라고 생각을 해서 상신 EDP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신 EDP 여러분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LNF도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주가 강세를 이끌어냈었던 네. 주역을 맡았었는데요. LNF가 오늘은 강세장 속에서 그렇게 또 힘이 좋진 않아요. 최근에 신고가 갔었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앞서 이 삼성 SDI와 손을 잡았다. 1조 얼마요?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규모의 이 수주 소식도 알렸잖아요. 현 시점에서 LNF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LNF 저는 오늘 장에서 네. 비교적 약세를 보인 흐름은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반도체로 다시 수급이 쏠리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LNF도 목표가를 25만 원까지 보는 증권가 리포트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가 14만 8천 원 선, 20만 원을 체크해 보니까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30%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네.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그럼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충분히 오히려 빠질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 16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오늘 3%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이제 부진한 흐름을 약간은 보였지만 그래도 다시 순환매가 돌듯이 2차 전지에도 다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LNF가 가장 크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NF, LFP 배터리 안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의미 굉장히 크게 두시나 봐요. 네. LNF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앵커님이 언급했다시피 이제 최근에 삼성 SDI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가장 크고요. 이게 공급처도 미국 인디애나의 스타플러스 에너지라서 이번 계약이 북미 ESS와 탈중국 공급망에 LNF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네. 두 번째로는 LFP가 기대감뿐만 아니라 회사가 실제 양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LFP 양극재 양산 계획을 공개했고요. 26년도 하반기 국내 최초 양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테슬라향 하이니켈의 강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LFP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와 ESS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포인트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NF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853억 원, 매출을 6,8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당시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 400억 원, 매출 6,6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는 LNF를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로 LNF를 추천드립니다.
LNF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이 안에서 가장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또 실적이다 말씀 주셨고 그간 참 힘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턴 어라운드가 되는 이 기점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강력한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목표가 앞서 말씀 주셨듯이 20만 원으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기업을 또 소개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쿠콘 가져오셨더라고요. 디지털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또 오늘처럼 강하게 시장이 반등했는데 왜 쿠콘인지도 궁금해요. 이제 쿠콘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API랑 페이먼트 API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API는 다들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네. 서로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의 시스템을 이제 연결해주는 통로. 이제 다들 매일 한두 번씩 쓰게 되실 거예요. 뭐 인증이나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쿠콘이 여러 금융기관과 그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결제와 정산이 돌아가게 만드는 금융 인프라 회사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상자산 키워드에 쿠콘의 주가가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쿠콘이 원래 결제와 정산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디지털 자산이나 새로운 결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같이 주목받는 종목입니다. 이제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어서 같이 간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결제 수단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쿠콘이 주목을 받는 그런 테마가 붙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쿠콘이 올라가려면 무언가의 모멘텀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는 아직 설계 단계입니다. 지금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고요. 이제 민병덕 의원안이라고 이제 2025년도 6월 11일에 발의가 됐고요. 이제 아직은 부진하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유가 정부가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스테이블 코인 2단계 입법하고 국경 간 이전 거래 규율 방안 마련을 이제 공식 과제로 넣은 바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3월 5일로 거론됐던 당정 협의는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하반기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쿠콘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쿠콘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네. 앞서 LNF 짚어주셨던 포인트처럼 쿠콘의 포인트는 어딜까요? 쿠콘이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5년도 연간 매출액이 694억 원대로 전년 대비 5%가량 줄었습니다. 이제 그치만 영업이익은 188억 원대로 13%가량 늘었거든요. 매출이 감소되는 흐름임에도 이익은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일부 저수익인 사업은 선택적으로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고요. 데이터 부문 안에서도 마진이 좋은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서 비용 효율화 효과가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페이먼트 부분은요,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단순히 외형적인 몸집을 키웠다기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이 수익성을 지켰는지도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저수익인 마진이 조금 남는 그런 데이터 부분에 일부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마진이 좋은 사업 중심으로 재편화를 했거든요. 특히 페이먼트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서 그 영업이익 이 13%가량 느는데 큰 의미가 역할을 있어요. 했습니다. 쿠콘이 여태까지 이 성장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올해도 실적이 기대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어떠한 이 모멘텀이 있는 것인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도 있을까요? 네, 쿠콘이 올해 내세운 신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인데요. 먼저 글로벌 페이 쪽은 유니온 페이와 위챗 페이 오픈에 이어서 글로벌 결제 파트너를 더 늘리고 싱가포르 법인
을 거점으로 크로스보더 결제정산 허브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자리 잡게 된다면 국내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해외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 마이데이터인데요. 기존의 금융과 공공 중심이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와 통신까지 확장한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용 데이터 API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올해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히기 위한 그런 다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쿠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 최근에 너무나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쿠콘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적정 주가는 어디라고 그럼 비춰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쿠콘의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최근에 전고점이 39,850원까지는 찍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까지 오르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한 차례씩 급등락 나올 네. 때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아니면 좀 후발주자의 성격이 강한가요? 대장까지는 아니고요. 후발주자라기보다 살짝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네.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코인 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뭔가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봤는데 헥토 파이낸셜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헥토 파이낸셜. 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쿠콘을 다뤄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디지털 코인이 부각이 됐을 때 급등락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 가장 먼저 선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 그 대장 종목들과 함께 흐름 체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짚어주셨거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가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쿠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소개받아봤고요. 자, 오늘 아리스의 전민경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불세 대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와 다르게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도 오늘도 안정적으로 저점을 다지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밤에 이슈가 있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모든 그 금융자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그 전쟁 여부와 상관없이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고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더 폭등이 나올 수 있고요. 전쟁이 안 끝나고 지속이 된다고 해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어제 근데 이제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 그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이 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철수할 것, 2, 3주 이내로 철수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트럼프는 말이 수시로 바뀌죠. 철수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상전 한다고 했다가 또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나고 나서도 전쟁 금방 끝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 계속 말이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지른 거는 미국인데 해결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별로 상관없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종전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폭등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원유 가격은 전혀 잡히고 있지 않죠. 서부 텍사스유는 여전히 지금 이거 방금 전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102달러고요. 배럴당. 그리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104달러. 굉장히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전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종전이 아니라 더 전쟁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위험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가격보다는 빠지겠죠. 다만 원유가 전쟁 나기 전에는 배럴당 50달러, 60달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그 가격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금 가격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 못하고, 금은 이미 이제 안전자산을 지위해서 점점 그 비트코인한테 그걸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는 원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도 고환율이다 했는데 어제는 1,530원을 찍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1,508원입니다. 여전히 초고환율이고요. 자, 이거는 그냥 거래되는 가격 기준이지 우리가 실제로 달러 사려고 은행 가면은 여행 갈 때 달러 많이 사시잖아요. 달러 사려고 은행을 가거나 공항에 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달러를 사는 가격은 1,500원 초반이 아니라 1,500원 후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돈을 안 써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더더욱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그런 것들이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발생되고는 하죠. 자, 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48%라는데 이 수치가 코로나 때 이후로 최고예요. 불과 이제 6년 전에 코로나 때가 경기 침체 확률이 엄청 높아서 그때는 막대한 유동성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 국가든 막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고 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여기서 돈을 풀어버린다? 그럼 물가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임 하는 총재로 지명되신 분도 바로 이제 인플레 처방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대통령도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지금 공공기관은 오부제 한다 했다가 홀짝제 한다고 했다가 이부제 한다고 했다가 지금 계속 어쨌든 에너지를 아껴 쓰려는 그런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판때기를 누가 짰겠어요?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는 이거를 철저하게 계획을 통해서 한 거지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내세운 정답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때 강하게 추진할 여러 가지 정책들, 코어 섹터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이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은 거의 장악한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점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키가 에너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막상 트럼프가 전쟁 일으키면 에너지 가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몰랐을 리가 없겠죠. 처음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절대 안 시킨다, 미군이 호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결국에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에너지 가격만 왕창 올랐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심각한 문제지만 미국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서민 물가가 조금 올라서 좀 그런 지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 LNG 수출량 세계 1위고요.
그 원유 수출량 세계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에 미국한테 호재란 말이에요. 그 비싼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미국 자국민들한테 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악재처럼 보일 뿐이지 이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미국한테도 호재입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의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카드가 뭐냐? 이제 인공지능 세계 일장 했고 에너지 패권 먹었고 그 다음 카드가 바로 크립토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크립토냐? 이거는 바로 미래의 핵심 금융 자산이자 핵심 금융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트럼프가 어필을 하고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될 일들이에요. 재무부에서는 5월부터 돈을 시장에 풀겠다고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유동성을 풀겠다 했는데 이 돈들을 어디서 났겠어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은 막대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많이 흡수해둔 상태고요.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투자 자산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쏠리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미국한테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인 막대한 유동성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본인이 자처했고 그게 단순히 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비트코인 시스템, 블록체인 시스템이 미래의 금융이고 이걸 미국이 선점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올해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미국 재무부가 5월부터 돈을 시장에 천천히 풀기 시작하면 이런 자산들, 비트코인은 서서히 오를 것이고요. 올해 11월 트럼프 중간선거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있어야 트럼프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SNS에도 클러리티 법안, 많은 코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클러리티 법안, 이 법안 통과라는 것은 결국에 불확실성이 하나씩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 작년에 통과시켰고 올해 클러리티 법안을 꼭 통과를 시키자. 기존의 은행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낡은 금융 서비스, 기존의 그 금융 서비스의 패권을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은행들이 신디지털 금융이 나오게 되면 본인들의 패권을 뺏기는 거다 보니 지금 클러리티 법안 통과를 그 기존의 기득권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는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 주도권 잃으면 중국한테 뺏긴다. 우리가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사실상 클러리티 법안은 통과된 기정사실인데 시기가 중요한 거죠.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클러리티 법안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결국에는 낙관적으로 통과할 거다라고 상원의원도 동의했다라고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사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사고 기다려야 되냐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비트코인 수급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만 팔았잖아요. 69만 6천 개를 팔았고 정부, 펀드, 기관들이 이 69만 6천 개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쉽게 말해서 뺏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발행 개수가 제한이 돼 있죠. 2,100만 개예요. 근데 그중에 이미 2천만 개가 발행이 돼 있고 나머지 100만 개는 2,140년이 돼야지 다 발행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발행되는 물량은 거의 끝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관들이, 권력들이, 슈퍼리치들이 코인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 거를 뺏어야 되는데 막 오르기만 해요, 코인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절대 안 팔겠죠. 가격을 떨구고 누르고 시간을 끌어야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돼서 코인 가격이 많이 밀렸고 지금 현재 역대급 저점, 역대급 공포지수, 모든 보조지표가 지금 코인이 역대급 저점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팔고 고래들, 기관들, 슈퍼리치들은 뒤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 파란색이 고래들 물량입니다. 이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항상 지나고 나서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타점이고요. 지금 이 타점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역대급으로, 코인 역사상 역대급으로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이런 유동성들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간다. 클러리티 법안이
머니무브를 촉발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왜냐면은 결국에 이제 토큰화 자산이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를 토큰화한 자산이에요. 토큰화를 한다라는 거는 실물 자산을 온체인 데이터에 올려서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한다. 그렇게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채권, 뭐 미술품,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들은 이제 기존의 낡은 금융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이용을 한다.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용을 한다라는 거를 이미 미래 이정표는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월가에서도 나스닥 크립토 거래소와 주식 토큰화 월가 인프라 재편을 한다라고 하죠. 자, SEC, 나스닥 토큰화 증권 거래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월가에서 이제 자산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빠르면은 내년,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토큰화 자산을 거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산 토큰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짜 똑똑한 슈퍼리치드 부자들은 기존의 비트코인이 길을 개척했으면 그 길을 환하게 밝혀줄 실제 이런 토크나이제이션 현상은 이더리움이 주도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전자산금은 더 이상 우리의 인류의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은 2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위험자산으로 움직였고요. 위험자산처럼 쭉쭉쭉 올랐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없었죠. 낙폭이 정말 위험자산처럼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죠. 1920년 이후에 최단기간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이 돈들의 유동성이 결국에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이 났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전쟁이 났을 날짜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 비트코인만이 거의 모든 주요 자산 수익률을 압도를 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2주 동안 비트코인은 11% 상승하며 금과 S&P 500 아시아 주식시장, 한국 증시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면 영원히 평화롭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들이 계속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고 내 돈을 지키고 내 돈을 지키는 거를 넘어서 막대하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자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코인 시장 개인 투자자들만 소위 말해 틀렸죠.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뒤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막 대량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조용히 조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를 DCA 투자라고 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은행에다 적금 넣듯이 비트코인을 야금야금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야금야금 사고. 그렇게 매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정된 자산으로 투자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6만 5천 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7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이런 정말 어지러운 무빙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살아남는 거는 단순히 존버가 아니에요. 가만히 물려서 기다리거나 버텨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는 절대로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결국에 단타 트레이딩. 내가 사고 내가 팔아야 진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DCA 투자와 단타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투자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다. 이제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전쟁이 끝나든 말든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이미 전쟁 이후에 바닥을 더 확고히 다지고 지금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권력들이 슈퍼리치들이 이미 판을 설계해 놨습니다. 돈들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슈퍼리치들이 짜는 판을 따라다니셔야지 거기서 역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4월이나 5월, 늦어도 9월부터는 코인 시장에 랠리가 올 거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라든지 뭐 단타 트레이딩 방법, 구레들의 포지션, 지금 실시간 이슈들 24시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이 있습니다. 아래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창이 열립니다. 거기서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 팀방으로 모셔서 이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4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3월에 비트코인을 좀 다시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어제 여러 위험 자산들이 폭락이 나올 때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다른 위험 자산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트코인 최근 일봉이거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영원히 쭉쭉쭉쭉 올라가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가만히 있으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올랐을 때 내가 안 팔고 기다렸더니 빠져가지고 수익권이던 포지션이 마이너스로 변한다. 이거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팔아야 수익입니다. 수익권일 때 파시고요. 빠졌을 때 다시 사면 됩니다. 이 단타 트레이딩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분봉,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분봉만 보셔도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엊그저께까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올 때는 200일선이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선으로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면서 차트도 힘을 못 쓰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도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도 내려가죠. 이런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추세가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추세가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전환이 되는 포인트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그 상승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200일선 근처에서 지지선 근처에서만 매수를 하셨어도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었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더 올랐습니다. 가격이 더 올랐어요. 계속해서 올랐다 빠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빠졌으면 오르고 빠졌으면 오르고 이러잖아요. 빠졌을 때 오르고 빠졌을 때 오릅니다. 그러니까 빠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하시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하고 빠질 때는 무서워서 손절하거나 어찌저찌 못하시고 작년에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아마 다 같은 비슷한 논리이실 거예요. 제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점에 물려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조바심 갖지 마시고 빠졌을 때 여유 있게 사시고 올랐을 때 익절해서 수익 좀 챙기고 다시 기다렸다가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고 저희 실제로 팀방에서도 오전에만 타점이 3개인가 4개가 나갔는데 그 3개, 4개 나간 타점을 다 올 수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각각 수익률이 5%에서 10% 사이로 깔끔하게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는 동안에도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팀방에 들어오신 팀원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아래 찍고 들어오시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댓글창 여는 고정 댓글 맨 위에 그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창 열리니까요. 거기에 1대1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가지고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단타 트레이딩 수익 내고 싶습니다. 단타 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고래들 포지션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팀방, 저희 담당 팀장이 연락을 드린 다음에 저희 팀방으로 저희가 100% 무료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면 정보방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보다 좀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하고 똑같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저 아래 보조지표를 조금 집중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여기는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열 구간 진입하고 나니까 빠졌습니다. 계속 빠졌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간, 이 구간은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팔았다, 시장이. 이런 보조 지표죠. 그러고 나서 참 정말 귀신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 지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느낌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잘 체크하시고 지금 보조 지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누가 봐도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일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때 사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200일선이 이렇게 돌아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200일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은 계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상승이 나오다가 꺾였습니다. 꺾였을 때, 빠졌을 때 다시 재매수.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올랐을 때 팔고 빠졌을 때 다시 사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쉬워요. 뭐 난 손이 느려서 못해 이런 거 없거든요. 굉장히 쉬우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쉽고 재밌고 따박따박 쌓아가는 그 수익의 맛이 있습니다. 단타 트레이딩 통해서 이런 수익 챙겨가시고요. 아래 팀방 들어오시면 되고, 노트북 오시는 분들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단타 트레이딩 방법들, 뭐 오프라인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100% 무료인데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그 인원 차기 전에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쟁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짚어주셨던 4월도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에게도 봄이 점점 더 찾아오나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어떤 전략들 챙기면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 시장의 봄은 사실 이미 온 상태였죠. 네, 저점을 오히려 높였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도 유동성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변동성도 잘 나오니까 단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과매도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있죠? 제가 팀원분들한테 드렸던 차트 자리고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한 타점만으로 거의 30%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30%면은 주식으로 치면 거의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단타 치면서도 이런 큰 수익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 실제 팀방 화면이에요. 여기 그냥 저희가 막 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을 요 차트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른 자리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진입을 하자. 뭐 RSI,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조 지표의 근거에 의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타점을 드리고, 목표가도 1차 2절 구간, 2차 2절 구간,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드리는 이런 팀방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수익 많이 났다고 감사 인사 많이 보내주셨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셔서 이런 단타 트레이딩을 통한 실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 지금 아래 QR코드 카메라 꺼내셔가지고 사진 딱 갖다 대면은 링크가 열립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너트북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열리는데 그 가운데 1대1 오픈 채팅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방송 잘 봤다. 단타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올해 트럼프가 코인 좀 올린다고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담당 팀장이 전담 팀장이 배정이 돼서 연락을 드린 다음에 저희 팀방으로 모셔서 이런 수익, 실제 수익입니다.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 그냥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실제 내 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그 단타 트레이딩을 통한 그런 전략을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0% 무료예요. 뭐 며칠 뒤에 일주일만 무료 체험하고 그 뒤에 회비 얼마 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100% 무료입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꽉 차면 입장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만 양해 바라고요. 팀방 참여하셔서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추가 전략들도 저희 팀방에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다 가져가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스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요일 마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초강세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전략이 중요하겠는데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올라갈 줄이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8%, 9%의 급등이고 코스닥도 6% 오늘장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다음날 크게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네,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종전인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네. 끝내겠다 했다가 다시 공격했다가 끝내겠다고 했다가 협상 잘 되고 있다고 했다가 공격했다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자, 일단은 이번에는 그래도 이란 측에서도 종전 의지가 나왔어요. 그런 의지를 좀 표출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확실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예측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좀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오늘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이 담화 전까지는 관망세가 조금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사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도 정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억눌리고 있는 게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겠다. 많아봐야 한 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 또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롤러코스터, 특히나 지금 반등을 보면은 거의 스프링 튀어 오르듯이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고 빠르게 지금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수급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 수급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메이저가 붙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 상승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보시면은 메이저가 붙지 않을 때는 반등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때도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메이저가 이런 물량들을 받아줄 때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온다. 그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의 수급을 좀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진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결국에는 지금 보셨다시피 좋은 종목은 싸게 사면은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S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종목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단기 차익 실현이 됐든 밀리게 된다라면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다만 물론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주, 테마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금방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급이 안 받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현금을 묶어둔 상태에서 다른 우량주들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군들은 못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단기 차익 기회가 있다라면은 차익 실현을 좀 챙기시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꾸준히 눌러 담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좀 기회의 장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오늘 개인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요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딱 보면은 빠질 때 샀다가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외국인보다 투자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베팅을 좀 뛰는
그러한 매매는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요즘은 그러한 베팅을 했을 때 또 좋은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좀 베팅 성향을 좀 띠는 그러한 투자는 좀 피하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 시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종목을 우리가 저가에 매수하면은 그러한 종목군들 못지않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전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의구심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면밀히 좀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는 예측보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 주고 계신데 여러분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너무나 까다로우실 겁니다. 시장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늘 일희일비하고 있는 시장이어서요. 이럴 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4월의 수익을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열고 QR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정보방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만 삼성전자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13%의 급등이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상한가 수준이 아닐까? 삼성전자 10% 이상의 급등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60일선 이탈하는 그림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한 번에 심지어 20일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흐름들만 아니라면은 지금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우리가 상방으로 보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점은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많이 튀어오르면서 13%가 좀 올랐는데 여기서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 혹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역시나 좀 천천히 21선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또다시 21선 아래로 밀리면은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다음 주면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을 확인하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사실 지난해 한 해 동안 좀 벌어들인 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사실 40조였어요. 회복이 돼서 40조, 43조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분기 실적이 지금 30조에서 40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돈을 잘 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정은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가 상향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22만 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열어두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우리가 삼성전자 무조건 29만 원, 30만 원 갑니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러한 실적들을 확인을 하고 또 단기 차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츰 우리는 모아가는 방향으로 보자.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선행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지금 벌써부터 디램 가격 스팟 가격이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측, 이런 좀 오늘의 반등, 지금 14%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반등을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러한 것들 이제 정보방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단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분석 도와주셨는데 오늘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3%의 초강세,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사실 오늘 내일 바라보는 종목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오케이 사인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 그대로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가볼 텐데요.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량 내려온 자리였는데 오늘 네. 10%의 반등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담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담고 있습니다만 네. 현대차는 우호적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 상승분을 보게 되면은 지난 하락분, 지금 최근 4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조정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한 하락분을 좀 만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 보면은 이게 6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전쟁 이후에 급락을 좀 보이게 되면서 지금 40만 원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보면은 지금 유독 현대차만 이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자동차, 전기차로 옮겨 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 수요가 그렇게 빨리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내연기관차 혹은 전기차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굉장히 좀 강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악재로 좀 작용할 거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관세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고환율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해주는 효과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이 자동차 기업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기업에서 이제는 피지컬 AI,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로봇주로 이제 리레이팅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보자면은 사실 현대차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또 웨이모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구글 네. 자회사가 있는데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게 또 현대차의 아이오닉 5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이슈를 이제 막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반납한 자리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이런 상승 재료로 좀 작용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잠깐 로봇과 관련돼서 좀 주춤하고 추가적인 이슈들이 안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올해 안에 다시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가자. 특히나 실제로 이 로봇 양산과 관련돼서 이 양산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산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이 로봇과 관련돼서 충분히 이런 모멘텀 혹은 이제 멀티플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PER과 PBR을 좀 보게 되면은 아직도 12배 수준, 그리고 PBR 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좀 고평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편안하게 모아 가신다라면은 또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모아 가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만 해도 현대차가 60만 원을 넘어서서 이제 70만 원, 8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요. 어느새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모멘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매력도가 더 커졌겠죠. 그렇다 보니 지금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진입해봐도 되겠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또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종목부터 가볼게요. 월요일에 LS 머티리얼즈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20%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 수익이 어느새 18%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에선 일단 챙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여전히 즐겨도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은 홀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좋은 종목은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애초에 추천드릴 때 18,000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어제 같은 경우에 18,000원 구간을 살짝 이탈했어요. 살짝 최저가로 갔을 때 17,600원인데 거의 딱 18,000원 구간에서 정확하게 좀 반등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단기 테마주들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공부하고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다라면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싸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하면 알아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바로 좀 수익이 좀 발생을 했는데 자, 애초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이제 2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 만큼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해소가 된다라면은 적어도 그 자리는 찾아간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3,000원 구간 딱 이제 하락이 좀 시작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어두고 보자. 근데 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1선 구간까지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면서 11선을 안착하는 흐름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일부는 좀 분할 매도 해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선을 익절 라인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확정 수익을 챙겼다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고 다시 밑에서 매수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방 재료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에서는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서 뭐 내가 LS 머티리얼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네. 타점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매도 시점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 지금 정보방 통해서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로 딱 2거래일 만에 우리 2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23,000원 여전히 여력 남아 있습니다. 홀딩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 대응법 저희가 이 안에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속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24%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요. 오늘 그야말로의 급등이고요. KBI 메탈도 오늘장에서 급등입니다. 이럴 땐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네, 이제 LG 이노텍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의 목표가까지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35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34만 8천 원으로 2천 원 모자른 그런 주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좋은 종목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담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100%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오늘 장중에 18%의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게 지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상승 재료가 뒷받침이 되면은 충분한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테마주들을 매매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20% 이상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충분히 걷어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뭐 로우 리스크,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을 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점에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와도 내가 3%에서 5%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방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30%, 40%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 5%인데 굳이 하방 리스크를 30%, 40% 열어두고 갈 이유가 있느냐?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는 사실 5%, 10%의 조정을 잡아두고 상방으로는 30%, 50% 잡아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싸게 사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LG 이노텍도 지금 목표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방으로 좀 보시면은 이전에 뭐 40만 원 구간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FCBGA 이 기판과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LG 이노텍 역시도 그러한 재료를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한번 열어두고 보자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은 제가 이제 정보방 통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들 AS 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 공략주가 궁금하시죠?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즐겨볼 수 있을지 오늘의 픽 종목 말씀 주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바닥권에 있는 그리고 눌림을,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은 그러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사실 AI 하면은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이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하드웨어에 좀 집중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들도 이제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 음성 합성과 관련돼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음성 인식률 를 보게 됐을 때 한 9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 합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음성을 이 데이터로 좀 변환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지금 뭐 자동차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음성 AI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장 성장과 함께 또 맞물려서 함께 가는 게 바로 이 음성 AI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과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이 음성 AI 이 엔진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좀 협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두 이러한 그룹들과 함께 지금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돼서 이 AI가 계속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이제 그러니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 기대감이었다라면은 이제는 실적 가시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트를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메디아나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적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어지러워 보여요. 근데 이제 정규장만 두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보면은 이때도 거래량이 실렸고 또 26일 날 대량 거래량이 한번 실렸습니다. 근데 요즘 조정에는 거래량이 메말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눌림목 구간, 제가 이제 부메랑 기법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겠고, 또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단으로 좀 봤을 때는 차트가 꺼졌는데 지금 상단으로 봤을 때 이전 우리 고가 수준이죠. 고가 수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15,000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갭을 메꾸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네. 해당 가격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단으로는 우리가 단기 이평선 구간 혹은 이전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3,000원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정보방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셀바스 AI 받았습니다. 화면 통해서 가격 전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동시호가 특징주 3,000당 제약 봐주세요. 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한 종목군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인 이런 계약권과 관련돼서 네. 논란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당 제약 같은 경우 홈페이지 통해서 이러한 것들 전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정말 실적으로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1,000당과 지옥을 오가는 3,000당 제약입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주셨네요. 자, 여러분 자세한 가격 전략과 여러 가지 시황 대응법 이 정보방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가니까요. 들어오셔서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일 첫 거래일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실까요? 오늘 양대 지수는 날아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은 오늘장이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그 흐름을 제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오늘 양대 지수 강력한 상승, 코스피는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무려 8%의 급등으로 5,478포인트까지 회복에 성공을 해줬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6%의 강세, 1,116포인트까지 오늘장 회복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00원 선 고가권에 위치해는 있습니다만 안정을 찾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됐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매도로 포지션 마감이 됐습니다. 5,900억 원의 팔자가 연출됐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 무려 4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오늘은 파는 하루, 차익 실현의 하루로 잡으면서 3조 7천억 원의 매물, 개인 투자자 쪽에서도 출회가 됐고요. 선물시장 오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가 보여졌던 가운데 무려 1조 8천억 원의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사자, 외국인 4,200억 원, 기관 투자자 4,70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거의 대부분의 이 상위 종목들이 올라와 줬었는데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간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 간밤 3%의 반등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이 터보 퀀트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우려를 털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13%의 강세,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담았습니다. 되려 개인들이 파는 하루였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19만 원 목전 마감됐습니다. SK하이닉스 10%의 강세로 89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11%의 강세로 다시 한번 12만 원 선으로의 진입을 알렸습니다. 현대차도 모처럼 만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2월에는 90만 원 계속해서 TP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50만 원을 벗어난 자리에
3월에는 머물러 있기도 했었죠. 오늘 장에선 다시 한번 10% 가까운 상승으로 48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단으로 다시 한번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3%의 반등으로 40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가 됐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도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의 상승 마감됐고요. 오늘 방산주, 우주항공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LIG 넥스원은 상한가 들어간 채 마무리를 보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6%의 강세, SK스퀘어,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빠지자 덩달아서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7%의 반등으로 50만 원 선 다시 한번 진입에 성공을 해줬고요. 원전주도 참 이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8%의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10만 원을 바라봤습니다. 기아도 7%가량의 상승을 보여줬네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보시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6%, 5%의 강세,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무려 5%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삼천당제약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서 단숨에 4위까지 내려앉았고요. 100만 원을 돌파한 지가 엊그제였는데요. 80만 원도 벗어났습니다. 결국에 74만 원 선에서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봇주들도 살아났습니다. 그간 참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이 악재성의 뉴스도 있었죠. 그러면서 액티브 ETF에서 편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7%의 강세 보여줬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다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막판으로 흘러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갔는데요. ABL 바이오 8%의 강세, 리노공업 10%의 강세 보였고요. 그 밖에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준 채 4월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에 마감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반등이 도래한 걸까요? 지금부터의 또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 이 분위기가 바뀐 변화 체크해 보시죠.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행히 정말 큰 반등을 이뤄낸 4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다 굉장히 굵직한 상승세를 그려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는 시장이 기술적인 주요 위치를 이탈하기 직전에 그 위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더 침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해 드렸던 장 막판에 이제 뭐 개인들의 투매, 그다음에 손절 매도 물량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를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지수 선물이 또 이제 활발하게 올라가면서 미증시의 이제 반등 가능성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미증시도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좀 과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의 액션이 한번 잡힌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의 반등이 가능하고 또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는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그런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내용이고 어제 정리를 좀 해드렸었던 내용인데 오늘 뭐 그 그림들이 좀 잘 나와줘서 시장 대응하기가 참으로 좀 오늘은 수월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성 키워드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갈등이 고조화됐었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과연 이제 종전의 기대감을 가져가기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죠.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 바로 이제 막 종전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시장 안에서 앞으로는 이제 뭐 더 확대되는 내용 없이 종전과 그다음에 협상으로 가까워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이제 키워드가 시장에서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또 이제 유동성 장세를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부분이고 오늘은 그 기대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좀 신호탄이 제대로 좀 터져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위아래 변동성이 뭐 상당히 강력하죠. 제가 방송 대기하면서
우리 그 딜사이트 S 딜사이트 너튜브에서도 진정한 와리가리 장세다 이렇게 표현한 글을 봤는데, 요즘에는 뭐 시장이 하루 안에도 뭐 이제 변동성이 상당하고요. 코스피가 뭐 4%, 5% 이상 뭐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이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좀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미증시가 지금 뭐 정규장 이외의 흐름 안에서도 무난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증시의 반등이 하루 정도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의 이제 그런 영향력이 조금 더 강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뭐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긍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또 10% 이상의 반등을 하고 코스피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 뭐 이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주들의 지수 상승 견인이 확실히 좀 두드러졌다. 뭐 MLCC 쪽도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빠졌었을 때 반사익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이제 대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장에는 그냥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는 시장의 방향성과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도 저는 충분히 또 긍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환율이라던가 유가가 뭐 많이 떨어지거나 안정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많이 또 시장에 나오면서 뭐 오늘 같은 뭐 급등 이후에 뭐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세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증시가 흘러가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우상향 추세를 무난하게 잡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호재와 뭐 악재들이 나왔었을 때 이제 호재는 더 예민하게 또 과감하게 반응이 나오고,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내성을 잡아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정부 안에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환율을 좀 잡기 위해서, 환율을 좀 내리기 위해서 좀 정책적인 그런 발표들도 나오고 이제 시도들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하의 가격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발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기대하시면서 4월 달에는 우리 오늘 스타트가 좀 좋은데요. 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과 달리 4월의 시작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종전에 대한 이슈도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오늘은 누가 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다시 봐야겠죠.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뭐 가장 많은 특징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잡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좀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18만 원 이하로 내려가고 SK 하이닉스는 90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매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열심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10% 이상의 상승률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모두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 터보컨트 관련된 악재성 내용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좀 많이 괴롭혔었죠. 근데 이제 뭐 많은 방송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해프닝이 되진 않는다. 과거에 이제 뭐 챗 GPT 이후에 뭐 딥시크가 나왔었을 때처럼 이제 뭐 잠시 지나가는 그런 악재성 해프닝이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업황과 추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이후에도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뭐 나스닥이라던가 뭐 S&P라던가 다우존스 3월 달에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꺾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름 이제 횡보로 잘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 안에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도 그런 좀 시기적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가 조금 더 과하게 내려왔고, 터보컨트 관련된 내용들은 이에 대한 뭐 그저 명분 맞추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확실히 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뭐 단기간 안에 좀 밟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터보컨트 이슈를 가지고 또 명분 삼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항상 주장 드렸던 것처럼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시점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목표가를 뭐 이제 많은 IB들과 증권사들이
거의 뭐 20만 원대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뭐 30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 뭐 그런 시야로 굉장히 좀 좋은 점들을 부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시장에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서 시가총액 비중이 20% 넘게 가져가고 있죠.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아니면 우선주들 이런 것까지 더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코스피 시장에 거의 뭐 40%를 차지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코스피는 굉장히 강렬하게 그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오죠. 그럼 코스피가 또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위축되었었던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 자금들 아니면 지금 역대급 규모로 올라와 있는 이제 뭐 예탁금의 규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 쪽에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지수가 또 반등하고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약간 지수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저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반등과 액션이 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또 우리 증시를 또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삼성전자를 최근에 좀 방송 들으시면서 저가 매수를 뭐 좀 짧게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선에서도 뭐 이제 분할 매도가 가능한 정도로 올라갔죠. 다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좀 멀리 보고 가져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또 같이 섞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하는 삼성전자 짚어주셨고요. 자, 실적 눈여겨보셔야겠죠. 말씀해 주신 영역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셨던 종목 중에 삼성 SDI 여쭤볼게요. 어제 방어를 상당히 잘해줬는데 오늘은 5%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단 추세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SDI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 SDI는 뭐 저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애초에 말씀을 드렸었을 때부터 2차 전지는 뭐 좀 지금 상황이 개선되는 뭐 이제 ESS 시장 안에서의 뭐 매출 확대, 그다음에 실적 가시화, 그다음에 앞으로의 뭐 이제 상승 전망들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봐도 중장기적으로 다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추세가 지금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중장기 추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뭐 3, 4년을 조정을 받았었던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좀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는 의견은 뭐 동일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주식 포차 방송 안에서도 그렇고 뭐 주주 비책 방송 안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지금 뭐 어느 정도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더 반응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잘 올라가던 그 상승폭이 중간에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로도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보다는 방어를 좀 잘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계속 이제 위아래로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돌파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뭐 삼성 SDI, 그다음에 뭐 이제 MLCC 뭐 이쪽들도 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기술주들 안에서도 반응이 확실히 좀 좋았으니까 반도체가 이제 또 오늘 또 열심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가 또 2차 전지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도 하루 만에 변동성이 또 잘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하루 만에 또 두 자리 상승률을 뽑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우리 적어도 뭐 지난 전고점 부근 때까지는 좀 기대하면서 잘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삼성 SDI라던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또 브리핑을 많이 드리고 있고 뭐 후속주도 많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정보방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매일같이 또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삼성 SDI의 추후 흐름을 또 같이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반전된 2차 전지 종목 궁금하실 겁니다. 삼성 SDI 말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MLCC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모텍 오늘 20% 넘는 상승 마감을 또 보여줬습니다. MLCC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4월 달에도 들고 가면 되는 걸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MLCC와의 사랑에 좀 깊게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MLCC를 좀 제가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는 앞으로 뭐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계속해서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급락도 나오고 폭락도 있었지만
확실히 다른 섹터보다도 방어력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시장이 반등을 했었을 때 과연 지수가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만큼 또 상승으로 상승의 변동폭을 또 키워주면서 지수의 흐름 대비해서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섹터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도 저는 오늘 뭐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모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또 이번 시장 급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또 화려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차 목표가까지 호가 하나를 좀 남겨놓고 해가지고 막 윤기 앵커님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지금 오늘에 다시 급등이 나온 상황 안에서는 그 당시에 뭐 놓치셨던 분들도 충분히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모텍의 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과거 흐름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추세가 많이 상승한 느낌이 들진 않죠. 그리고 최근에 만들고 있는 이 전고점의 언덕, 그러니까 지금에 이제 갖다 붙이고 있는 이 위치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지난 9월, 10월 달에 전고점은 이미 좀 소화를 해냈고 계속해서 같은 구간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윗꼬리들이 좀 많이 달렸으면은 이번에는 뭐 아직은 뭐 주봉이 마감되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남긴 했지만 종가를 이 위치, 이 부근 아니면 넘어간 이 위치에서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되는 또 맥점이 돼서 상승률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안에서도 지금 딱 정확하게 같은 그 저항선 라인이 될 수 있는 데서 계속 뭐 저항을 부딪히고 마찬가지로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혔는데 세 번째 또 돌파를 시도를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파 시에는 더 빠른 상승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수익률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앞자리를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오늘 그 정보방에서도 이제 종목 질문이 왔는데 또 같이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뭐 분할 매도는 자유롭게 진행하시되 마무리를 하기에는 아직은 욕심을 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수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자, 내일 리서치 토픽 짧게 어느 종목으로 주셨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확실하게 강력하게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또 빠르게 또 삼성전자를 따라가서 올라가는 두 자리 이상의 수익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반도체에서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강력했었던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광통신 관련된 뭐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가 좀 화려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종목을 오늘 또 히든주로 준비를 했고요.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제가 원하는 목표가까지는 아직은 도달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CXL 테마로도 엮여 있는, 그래서 반도체가 잘 갈 때 액션이 같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SK 하이닉스랑 또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뭐 AI 사이클에 맞는 실적 개선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인터커넥트라고 해가지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광 인터커넥트 여기에서 이제 퓨전 연합 이런 것들도 이제 공동 출범을 하고, 엔비디아는 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이 통신 장비 외 반도체 안에서 광반도체 쪽이랑 가장 지금 연결고리와 사업 내용을 잘 맞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 사례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 통신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인터커넥트 이쪽 안에서는 시세가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많이 급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종목 정보방 타고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또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확인은 정보방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전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